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라는 이제 그 트리거가 당겨져서 그 순간부터 이제 돈을 빨리 많이 버는 방법의 직업을 찾았어요. 저는 대형주를 트레이딩하는 거 되게 선호하거든요. 이제 박스권 장세의 선국에서는 이 트레이딩할 때 꽤 그래도 좋은 수익률을 안겨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모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깡님 모셨습니다. 동깡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 유튜브계 인기 스타이신데. 인기 스타 아니고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가요? 네, 동깡님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워낙 또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니까. 맞아요. 그쪽의 매매 스타일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로 그래도 채널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유튜브 채널 돈이 깡패다의 줄임말 돈깡이라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 강민우라고 합니다. 동깡님의 투자 스토리를 저는 좀 듣고 싶더라고요. 사실 되게 처음에 유명세를 타셨을 때가 제가 알기로 30만 원으로 50억 이상 자산을 일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약간 불꽃이 좀 튀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30만 원 30억이었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솔직히 몰라요. 근데 이제 워낙 트레이딩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0만 원 30억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투자 스토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썸네일 잡으시는 분들이 그걸 잡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온 사방에 이제 퍼져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액으로 치면 제가 한 30살 때니까 뭐 많다면 많은 건데 사실 제가 하나의 일을 거의 10년 넘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이제 아니거든요. 많은 거죠. 10년인데. 일반 직장인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워낙 많이 하니까 이게 뭐 내가 대단한 그 뭐 업적을 가지고 뭔가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항상 이게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여도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 이게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돈을 안 보이잖아요. 아니요, 돈으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약간 사이버머니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건 사실 있죠. 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감 없잖아요. 이제 하루하루 오고 가는 금액이 너무 현실감이 없다 보니 이제 실제로 뭐 사이버머니 같을 때도 많이 있고 그게 진짜 돈처럼 막 너무 느껴져 버리면 스트레스 때문에 트레이딩을 못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내려놓음? 이거 진짜 돈이 아니다. 이건 우리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좀 요구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동깡님의 모습은 어느 정도 그런 트레이더로서의 자리를 잡고 성공한 상황에서 아시는 건데 저는 그 전을 알고 싶어요. 처음에 주식을 왜 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많은 수단이 있는데 왜 트레이딩 쪽으로 가셨는지. 일단 저 20살 때 재수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냥 남들이 그냥 모두가 원하는 길, 그냥 생각하는 길. 진짜 그런 건가? 이렇게 해서 각이 안 나오는데 저도 막 그렇게 공부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오래 앉아서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저한테 죽을 맛인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건 진짜 누가 앉혀놔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고집불통에 좀 이제 유년기를 보내다가 성인이 됐는데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고 가장 크게 마음을 먹은 건 언젠가 엄마가 여자친구랑 내가 데이트를 가는데 5만 원이 없는 거야.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데이트 비용이. 돈이 없는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그 부유하지 않다 보니 이제 돈 달라는 소리 못했어.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약속 취소했어. 그렇게 이제 몇 번이 있다 보니까 엄마 왜 안 나가니 싶밖에. 그래서 그냥 좀 뭐 돈도 없고 막 이래서 했는데 엄마 지갑에 5만 원짜리 넣어준 거야. 근데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지. 내 나이가 이제 성인이고 내가 벌어서 뭔가 이걸 뭐 대단한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친구 나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러고 싶은데 이것도 내가 못하면은 진짜 좀 별로다.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이제 그 트리거가 당겨져서 그 순간부터 이제 돈을 빨리 많이 버는 방법의 직업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회사를 다녀서 뭐 이걸로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너무 오래 걸리고 사자 달린 직업을 하기에도 이미 늦었다.
그건 내가 유년기를 청소년기를 되게 잘 보냈어야 시도할 수 있는 이제 그쵸, 길인데 이건 내가 지금 와서 하겠다는 건 오만이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때 이제 큰 누나는 이제 증권사 다니고 작은 누나는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돈을 이제 많이 버는 직업을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큰 누나가 그때 당시 이제 대우증권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프랍 트레이딩 하는 저런 트레이딩 룸에 있는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번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어요. 그런 직업을 처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관련 정보를 찾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도 그렇게 하는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팍스넷이라고 하는 이제 주식 커뮤니티 좀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는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쵸, 막 그쵸. 누구는 몇 천만 원씩 하루에 잃고 벌고를 맞아요. 반복하는 그런 이제 일지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좀 신기하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사기꾼들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사기다. 하루에 저는 한 달에 그 당시에 300만 원 버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주식으로.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이 장난치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매매나 일지를 좀 보면서 내가 내 성향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좀 이제 그 쓰는 내용들이 내가 쓸 법한 나도 공감되는 그 맥락이 좀 이해되는.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근데 그거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조금 엉덩이 무겁고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모니터 앞에서 좀 장시간 오래 기다려서 이제 짧은 기회 한두 번에 이제 승부를 보고 나머지 시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좀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별로 지루해하지 않고 그러고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좀 인내심이 있고 객관적으로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그게 익숙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시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재수한다고 이제 막 그 까불던 시기에 몰래 알바도 했었어요. 그래서 재수학원 다닐 돈은 없어서 이제 혼자 독서실 간다 그러고 막 알바하고 그 알바한 돈으로 이제 주식 계좌를 몰래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처음 주식 투자를 하고 빠르게 깡통을 쳤어요. 30만 원 좀 안 되게 남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기초 자산이 이제 대형주이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파생 상품이 그거랑 연동되는 이제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 상품을 제가 조금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좀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계산기 두고 이제 차익 거래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로 빠르게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 시드머니로 이제 그 시장이 죽었다 보니 이제 다른 주식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실제 테마주도 하게 되고 돈 되는 트레이딩 다 했어요. 그래서 좀 뭐 시작은 뭐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장기 투자에선 내가 어린 나이에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기본 소득, 기초 소득 너무 적고 그리고 저한테 그럴 만한 좀 인내심이 그 당시엔 또 없었나 봐요. 저는 이게 상대적으로 시작을 그런 장기 투자 좀 투자 대가들의 책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좀 더 시계열이 긴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석에서도 많이 봤으니까 성격이랑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아요. 저도 맞아요. 저도 트레이딩을 해봤는데 돈은 벌리는데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전 진짜 1년 들고 있으면은 좀이 쑤셔. 1년 들고 있으면은 진짜 팔고 싶고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팔아버리고 그랬던 이력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동강님이 생각하실 때 트레이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을 압축할 수 있다? 압축. 네, 이제 결국 실패 케이스를 많이 확보하는 게 트레이딩에서의 핵심인데 그래서 어릴 때 많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저는 어린 친구들은 어릴 때 잃을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딱 2년을 붙잡고 이거 안 되면은 진짜로 다른 일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딱 빡세게 하고 아니면 말지. 다른 직업 찾자. 근데 2년에서 되면은 괜찮은데 이런 가성비가 없다. 그래서 2년 동안 최대한 많이 적은 돈으로 실패 많이 했죠. 약간 스포츠랑 비슷하거든요, 트레이딩은. 그래요? 약간 훈련 같은 개념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작은 돈으로 손절을 되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계적으로 손절이 나가는 습관이 몸에 좀 배이고 나면은 트레이딩은 자기 통제를 조금 잘 한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시세에서의 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냥 기술이죠.
그러면 깡님이 생각하실 때 트레이딩을 잘 하기 위해서 뭔가 트레이딩으로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트레이딩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무서울 정도로 루틴이 깨는 거 싫어요. 네, 그래서 여행 가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고 마우스가 바뀌는 것도 싫어하고 그 정도예요? 환경이 바뀌는 걸 정말 극단적으로 잘하는 트레이더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개인 투자자들. 와, 진짜 스포츠 게임 그런 쪽이네요. 강박에 엄청 시달리죠. 저도 그래서 옛날에는 손톱도 못 깎았어요. 수익 나고 있을 때는. 진짜요? 와. 네, 수익이 나고 있으면 손톱을 깎으면 뭔가 손실 날 것 같다는 엄청 루틴화된 삶을 장시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트레이딩에 되게 깊이 인투되어 있는 순간에는 사실 자유가 많이 없다. 네, 약간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개인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엄청 시간도 많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시니어급 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장 안에 깊이 들어가서 뭐 주니어 시절에는 네네. 굉장히 루틴된 이제 훈련소 같은 좀 그런 삶을 많이 살더라고요. 야, 이 루틴이라는 게 사실 스포츠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 야, 트레이더도 루틴을 잡는군요. 신기하네요. 이게 사실 트레이딩도 어찌됐든 첫 번째 종목 선정부터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그러면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동강님의 종목 선정 기준이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과거에는 거래가 가장 활발한 쪽으로 기회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네. 당일 저는 대형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형주 안에서도 그 거래가 활발한 쪽이 있잖아요. 당일의 이슈에 맞게끔 좀 거래 대금이 좀 있고 거래량이 많은 쪽, 그 안에서 변동성이 일어나다 보니 그 안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를 많이 했고 최근에는 조금 그런 거래에 대한 좀 많이 피로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가성비가 좀 안 좋다는 생각에 최근에는 신고가 위로 올라온 쪽들 이제 52주 신고가 위로 올라온 쪽에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종목들로 추리고 많이 거래를 하거나 이제 뭐 플레이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게 거래든 주가든 힘이 강한 쪽 위주로 보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쵸.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힘이 있고, 네, 조금 이제 아래로의 리스크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전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방에 대한 조금 리스크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위를 더 열어주는, 네, 그래서 상방 기대 수익을 조금 더 열어주는 쪽의 거래를 아직 30대여서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연차가 늘어나고 하면은 조금 더 이런 적극적인 플레이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또 트레이딩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구조 자체가 이런 종목을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트레이딩은 어찌됐든 속도를 빨리 당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도를 빨리 당기려면 당장의 센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세질 종목은 그 약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센 거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센 종목의 특징이 변동성이 그만큼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수 매도의 기준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기준을 뭐 어떤 특정한 원칙을 잡고 하시는 편인가요?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은 사실 되게 단순하게 하고 이제 뭐 기술적 지표라고 하면은 뻔한 이야기지만 이동평균선은 되게 기본으로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무시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거래량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시장 심리 공포 지수, 네. 그리고 시장 전체 거래 대금, 신용 잔고 추이. 되게 많이 보시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변동성과 가까운 지표들이죠. 그 중에 가장 우선 보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저는 이평선이 아닐까요? 이평선? 네, 아무래도 이제 매수와 손절 그리고 차익 실현의 기준을 조금 이평선을 활용해서 조금 단순화하는 과정을 많이 겪기 때문에 네. 이평선 중에서도 몇 선 보세요? 저는 다 봐요. 분할 매도할 때 예를 들면 5일선을 이탈하면 30% 익절하고 11선 이탈하면 30% 익절하고 21선 이탈하면 뭐 전량 익절한다. 뭐 이런 식의 스윙 트레이딩에서의 뭐 기준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당일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뭐 저는 이제 대형주를 하다 보니까 짧은 봉을 안 보거든요. 저는 5분 봉, 뭐 최소 이제 최대 3분 봉. 그랬을 때 3분 봉 5선을 이탈하면 당일 추세에서 뭐 한 30% 익절. 네, 개념은 똑같죠. 이제 일봉에서의 개념과 당일 추세선으로 20선을 활용한다거나 20분선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쪽을 많이 이제 고수하면서 단순화하는 작업을 하죠. 안 그러면 끝도 없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매수를 하는 논리 자체는 좀 복잡하고 분석적이더라도 실제로 매수를 실행하고 매도하는 과정 그리고 손절하는 과정은 되게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 보면 종목 선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당일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그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보거나 혹은 이제 52주 신고가 돌파한 최근 기준으로 되게 강한 종목 위주로 보시는데 그거를 공략을 하실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보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기준을 좀 잡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는데요. 네. 그러면 트레이딩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봐라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좀 일반적인 테마주 트레이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공감대가 조금 없을 수 있는데 저는 대형주를 트레이딩하는 걸 되게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솔직해요, 흐름이. 우리가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거는 흐름이 솔직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게 분석하면 좋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를 트레이딩하면은 지켜줘야 될 자리에 지켜줘요. 맞아요. 네. 특히 추세에 좀 솔직해요. 네, 추세에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제 단기적으로 뭐 외국인 자금이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기 어려운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내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선들에서 충분히 지켜주고 이익을 나올 수 있는 시점을 충분히 허용하고 근데 이제 급등락이 심한 이제 테마주나 중소형주 성격들은 사실 매수하는 것도 힘들고 매도하는 것도 지나고 보면 거기서 팔았어야지 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 거기서 팔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트레이딩은 훨씬 더 대형주에서 적합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시장 환경에서는 박스권이다 보니까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한국에서는 이 트레이딩 할 때 꽤 그래도 좋은 수익률을 안겨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정보의 접근성이 좀 유리하고 국내 증시에서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 분석하는 것보다 한국 주식 분석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렇죠. 정보의 접근도 좀 많고 그리고 박스권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미래에 이제 코스피가 3천 뚫고 5천 갈 거야라는 기대감을 이제 줄인다면은 위에 오면은 팔아줘야 되고 그럼 여기서 팔아주고 또 여기 오면 사주고 이제 그걸 이제 이용하기에 국내 증시는 나쁘지 않은 약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점 고점에 대한 구간을 잡기가 좀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형주들 위주로 트레이딩 할 때는 시세 연속성이 꽤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호흡이 느리기 때문에 막 오히려 지루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형주는 무겁고 재미없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빨리빨리 오르고 뭐 하루만 해도 상한가 쳐버리는데 맞아요. 대형주가 하루 만에 상한가 치긴 거의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하루에 저는 하루에 0.5%, 1%, 막 1.5%, 2% 이런 식으로 수익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쌓아서 이제 금액이 굉장히 커진 건데 비중을 그럼 많이 담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금액을 일정 금액 이상 넣으면은 나오기가 힘들고 가격적인 영향력을 종목에 주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한 5억만 코스닥에서 잡으려고 해도 무리가 가요. 네, 그러다 보니 좀 대형주 위주로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은 장난이 너무 심하다. 특정 뭐 세력이라고 하죠. 특정 수급 주체의 변동성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맞아요. 과거보다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많이 들어와서 알고리즘들이 장난도 많이 치고. 맞아요. 그런 이제 시장 동향을 과거부터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동강님이 트레이더이지만서도 유튜브에서 대형주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네요. 예전에는 막 현대차 얘기 많이 하고 그렇죠. 요즘에는 또 조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조금 제가 좀 특이한 캐릭터긴 하죠. 네. 네. 대형주 이야기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것도 사실 동강님의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찾은 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제가 공격적이긴 하지만 좀 신중한 편이다 보니까 그 본능적으로 좀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 대형주를 하게 되고 그걸 대형주를 분석하게 되고 시장 전반을 자꾸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저한테는 가장 위험 회피적인 수단이죠. 왜냐면 포지션을 보유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스크에 노출되는 시간을 가장 줄이는 게 이제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고 난 내 인생 살 거야. 예, 그거에 가장 최적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트레이딩 방식으로 제가 학습된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돈은 빨리 벌고 싶어. 다만 리스크는 크게 감내하고 싶지 않아. 네. 그리고 이 과정을 내가 계속 가져가는 그 불안감에서도 해방되고 싶어요. 네.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트레이딩 쪽으로 갔지만서도 안정지향적인 대형주 쪽으로 가신 거네요. 네. 아, 좀 신기하네요, 참. 그러면 이런 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또 동강님만의 이런 매매 기준이 좀 잘 맞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 또 영상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형주 트레이딩 할 때 매수 매도 기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지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게 사실 기술적인 기준에서는 네. 거의 전부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디테일을 얘기하면 너무 끝이 없고요.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기왕이면 우상향하는 업황이 좋아질 걸 기대하는 쪽. 뭐 요즘 같으면은 뭐 화장품, 뭐 조선 이런 것들이 뭐 내년 뭐 혹은 뭐 3, 4분기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 네. 굳이 놀아도 그런 쪽에서 노는 거죠. 굳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그 안에서 종목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 더 확률 높이는 거죠. 투자를 하다 보면 버는 것도 좋지만 결국 또 중요한 게 잃었을 때 그 대응,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그런 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제 인생의 투자 원칙이 있는 이제 그 철학이 뭐냐면 3번 깡통차면 이 시장 떠난다예요. 그래서 3번 깡통차도 될 금액은 항상 뒤로 챙겨두고 네, 그렇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 외에 리스크를 되게 많이 허용하는 편이에요. 되게 아직까지도 공격적으로 조금 근데 리스크 관리는 저는 항상 손절은 되게 명확하게 하죠. 못 가면은 깔끔하게 잘라주고 오늘의 패배 인정하고 이제 그게 한 달, 2달이 지속되면은 금액을 확 줄여버려요. 원래 보통 같으면은 금액을 더 넣고 이전 손실을 만회하려는 그렇죠. 이 흐름도를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확 줄여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조금 금액을 줄이면은 조금 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바른 판단을 다시 돌아보고 그걸 다시 아 내가 초심을 잃었었구나 이제 그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승률을 조금 높인 다음에 아 그치 나 다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시드를 다시 늘려서 이전 손실을 만회하는 이제 좀 그런 루틴들이 제 과거에 계속 있었죠. 아 그래도 동강님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저랑도 되게 비슷한 결도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다른 부분도 있고 참 주식쟁이들이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비슷하죠. 네, 주식 다 비슷하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사고로 단기 트레이딩 할 때 확률이 높아지고 리스크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듯이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내일 있을 기회, 이번 달에 있었던 기회들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하죠. 네, 합리화를 잘하는 게 이제 또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상 자기 마인드셋을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사실 되게 살아가기 힘든 시장이다 보니 이 시장에서는 또 오래 버티면 또 기회는 항상 오니까 그렇죠. 오래 버티는 게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저 그 정도로 뭐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는데 그 다른 분들 만나면은 그래도 10년 넘게 살아남은 게 어디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지난 10몇 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다 사라졌더라고. 트레이딩 하면서.